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커리어 개발 챕터 10부터 나와 있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재학 중에 각각 여러분들이 준비했었던 그동안에 여러분들 뭐 직무라든가 뭐 각종 개인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직접 이 채용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상대방한테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어필할 수 있을지 이러한 전략을 짜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해당 면접이라든가 또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필요한 이러한 각종 전략들을 한번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첫 번째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챕터 10장에 그렇죠. 바로 스토리텔링과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각각의 자기의 해당 진로 분야에 맞춰가지고 그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경력 관리를 해왔으며 커리어를 개발을 해왔으며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들이 직접 구체적으로 실현이 돼서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나열을 해서 상대방한테 뭐 이력서로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의 스토리로, 즉 일종의 이 기승전결을 가지고 이것들이 모두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의 형태로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내가 이력서를 쓸 때 태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주로 나의 성장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쓰겠다라고 흔히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예전에 유행했었던 방법이지만 요즘에는 그러한 개인의 개인의 개개의 그동안의 성장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 경험, 과거에 여러분들이 일어났었던 그 성과 이거를 가지고 제3자가 판단했었을 때 이러한 그동안의 경력과 이러한 그동안의 경험과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이 사람이 개발해냈었던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이 사람을 직접 우리 기업에 아니면 우리 공직에 딱 대입해 봤었을 때 앞으로의 역할도 훌륭하게 잘 수행하겠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커리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하나 눈앞에 있는 자격증을 따가면 스토리가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가려는 그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 그 역량이 어떠한 순서를 거쳐가지고 개발됐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플로우 차트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된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 예를 들면 구체적인 숫자가 좋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때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자격증을 땄고 이렇게 된 이 자격증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당 분야에 진출했었을 때 이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이 스토리가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따라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맞게 여러분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게 좋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들인데 그 중에 내가 특히 사람들하고의 친화적이고 사람들하고의 의사소통이 잘 돼 있다 그러면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대인관계 등과 관련돼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서는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만의 장점이 되고 여러분들만의 스토리가 돼서 자기소개나 면접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했었던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서는 어떤 과정이 그게 어떠한 과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거를 얻었고 그 결과 어떠한 효과까지 맺었는지에 대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즉 제3자가 읽어봤었을 때 그걸 정말로 눈앞에서 하나의 장면을 보듯이 하나의 드라마를 보듯이 하나의 영화를 보듯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썼었던 그 내용 여러분들이 나열했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제시했었던 자격증이나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정도의 그동안의 경험이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 조직에 와서도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여러분들이 흔하게 할 수 있는 흔하게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막상 쓰고 나면 굉장히 모호하게 쓰기 때문에 남들도 똑같이 뭐 저는 뭐 굉장히 뭐 성실한 편이고 굉장히 뭐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관련해서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단어만을 열거를 해서 남들과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뭐 남들도 뭐 그러한 미사여구는 충분히 할 테니까 이러한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인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때도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여러분들만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독특하게 인내해냈는지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게 했었던 그 위기는 어떤 위기였는데 그 위기를 순간순간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겨냈는지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만의 스토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칸을 이용해서 옆에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작성을 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 봤었을 때 내가 여름방학 때는 여기에 채울 수 있는 활동으로 만약에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 봉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또 여러분들이 뭐 겨울방학 때는 내가 자격증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자격증을 따는 과정과 그게 내가 앞으로 직무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이걸로 꼭 구체적으로 거창하게 이 빈칸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단한 메모장이나 간단한 여러분들의 계획표상으로 또 여러분들이 꼭 뭐 잊어먹지 않고서 하게 되는 그 비망록에 내가 올 여름방학 때 해야지 될 거 이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이 직업이나 아니면 직무 분야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짜본다고 그러면은 결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이 제약기간 중에 뭐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죠. 이 3, 4학년 이 과정 동안에 충분히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하나하나씩 쌓아나갈 수 있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당 이 스토리 텔링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를 직접 여기다가 써보는 시간도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 MBTI를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과연 여러분들의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장점들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적용을 해보는 코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당 분야가 여러분들이 나가려는 해당 분야에서 뭐 아주 짧은 시간 내에도 그 사람한테 이 제3자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1분 동안 해야 되는데 1분 동안 막상 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몇 개 담지도 않고서는 1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1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의 잠재력과 역량들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스토리에 맞게, 전략에 맞게, 앞뒤에 인과관계에 맞게 서술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다가도 1분이라는 시간이 다 간다라든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열심히, 성실히, 인내심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로만 자기를 표현한다라든가 이러한 오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준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만의 강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강점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까지 한번 이 스토리텔링에서 정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에는 채용 과정에 있어서 인성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평가를 하고 또 그만큼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자, 인성을 평가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 것들 중에 하나가 나는 뭐 그동안 크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뭐 내가 그냥 뭐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뭐 인성이 좋은 편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이 평가했을 때 그렇고 제3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10,000명 이상이 역시 그 직무에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에 몇만 명이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몇만 명 중에서 내가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성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인성 역량을 여러분들이 좀 부각시켜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이러한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인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사전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봤었을 때 흔하게 뭐 사람의 뭐 됨됨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성격 뭐 요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같은 인성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근면성실성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나가서 책임감이라든가 협동성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의 뭐 자주성이나 뭐 지도력, 뭐 준법의식이라든가 어떤 여러분들의 이 정서적인 안정성, 더 나가서 집중력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인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단어들을 구체적으로 이게 나한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제3자한테 설명을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인성 역량을 개발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인성 역량 어딘가에서 그냥 이 사람이 인성이 좋아하고 라이센스를 딱 자격증을 부과를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자격증이 부여가 되는 거는 그렇죠, 있을 수도 없고 아마 앞으로도 개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렸었던 책임감이라든가 준법정신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 정서적인 안정성이나 집중력이나 이거를 그렇죠, 제3자한테 증빙할 수 있는 그동안의 여러분들의 활동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성 역량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 그동안 자기가 갈고 닦았는지, 자기가 정말로 그거를 발휘를 해서 그동안의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대처를 했는지를 여러분들의 앞서 나왔던 스토리텔링과 자기소개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있었던 경험을 서술을 함으로써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근면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뭐 그동안 근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고요. 그 외에 협동성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협동성이지만 이 협동성이 더 나가서 봉사정신이나 친화력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된다는 걸 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게 단순하게 협동이라고 하면은 그냥 과제만 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기가 있었고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배려를 하고 양보를 하고 더 나가서 봉사 희생을 해서 협동을 이끌어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들을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준법 정신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까지 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는 거는 경찰 공무원을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공직을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제가 전과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 시민들이 성실하게 근면하게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준법 정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즉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성실함을 직접 준법 정신하고 연관시켜서 그동안 열심히 개근을 했다라든가 아니면은 출석을 하는 데 있어서 지각 한 번 없을 정도로 그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또 같은 리더십이라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팀 활동이라든가 이런데 어떤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솔선수범을 했었던 모습, 또 내지는 뒤처졌던 사람들을 도와줬었던 그러한 경험,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비전을 제시했었던 경험, 이러한 것들이 지도성, 또 앞에 나왔었던 뭐 준법정신, 이러한 예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집중력이라든가 뭐 감정, 여러분들 안정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이러한 인성 역량의 덕목들을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활동과 대입을 해보고 혹시 내가 이 중에서 표현하기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은 아직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개발할지 어떻게 경험할지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짜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대표적인 걸로 여기에서는 이제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인성 역량을 개발했었던 사례들이 있는데요. 직접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그동안 했었던 경험들도 그냥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르바이트 했습니다라는 그냥 한 줄의 기록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토리를 건져서 여러분들을 표현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해야 될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진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1학년 때 대학생활과 진로 파트에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커리어 개발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교내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각각의 스펙을 관리를 할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을 할지 그걸 위해서 어떠한 역량을 개발하고 어떠한 직무 분석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개발할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와 하나의 여러분들이 제3자를 설득할 수 있는 이 짧은 시간 내에 강렬하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성하기를 앞에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1, 2학년을 바탕으로 해서 3, 4학년, 2학년, 2학기 포함한 3, 4학년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어떠한 전략을 세워서 하는지가 바로 이 진로 설계의 핵심일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었던 자기 분석이라든가 직무 분석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표 설정이나 본인만의 스토리,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를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고 그 외에도 실제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서 국내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각종 인턴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각종 자격증 준비 또 공모전이나 창의 아이디어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응모를 해보는 거, 도전을 해보는 거, 더 나가서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 등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러한 각종 직무 역량을 쌓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인성 역량이라고 해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경험 중에서 여러분들의 인성 역량을 표출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국내외 봉사활동이라든가 그 외에 좀 더 다른 일에 도전을 했었던 경험, 다른 사람들 위해 희생했었던 경험, 다른 사람들보다 남들보다 양보나 배려를 했었던 경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스토리와 여러분들만의 인성 역량으로 한번 내재화시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로와 관련돼서 어떠한 이 체계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지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면은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학기 중에는 어떻게 할 거며 이 학년이 바뀌는 겨울방학 동안에는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할 거며 3, 4학년 과정도 단순하게 3학년, 4학년 그냥 학년으로 통쳐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시기별로 또 여러분들이 공강시간, 평일, 주말 그리고 집중적으로 방학 기간에는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필요한 직무 역량, 필요한 여러분들이 외국어 자격증, 각종 봉사활동, 국내외 다양한 활동들 또 그걸 통해서 얻어내야지 돼, 여러분들이 키워야지 돼, 각종 분야와 역량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설계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작성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 상에 해당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또 그 분야가 어떠한 직무를 하는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교육, 어떤 자격, 어떤 훈련이 필요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로 거기에 그 적성이라든가 그 성격에 맞는지까지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이게 경찰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은 당연히 경찰이겠지만 경찰 말고도 유사한 다른 공안 직렬들 또 일반 취업이라 하더라도 일반 취업에서의 해당 분야와 구체적인 기업을 직접 대입을 해봐서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것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각각의 이 목표의 이 단계에 맞춰가지고서는 한번 활용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격증 하나를 따는 것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접수를 하고 해당 기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시기별로 여러분들의 이 환경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이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건에 맞춰가지고 한번 직접 대입을 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곧 다가올 방학이라든가 또 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도 최근에는 사이버 강의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좀 여러분들의 각종 역량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3학년, 4학년 졸업하기 전에 충분히 각자의 잠재력과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핵심 커리어들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같이 한번 이 커리어 개발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같이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이 일반 기업 내지는 일반 취업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책이라 하더라도 이걸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공직에 대입을 해서 해당 분야에 직접 대입을 해서 한번 살펴본다고 그러면은 이 해당 각 요소마다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게 있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 직접 기입을 해보고 직접 자신을 한번 대입을 해보고 또 이거에 맞춰서 앞으로의 이러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본다고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분들의 역량을 좀 구체적인 이러한 전략화 단계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직접 대입해 보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커리어 개발 이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신 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